여러분, 이 영상은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잘못 보관되었거나 이미 산패된 견과류를 습관처럼 과하게 섭취할 경우 10년 뒤 여러분의 뇌 상태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습니다. 10년 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중간에 껐던 사람의 뇌의 상태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넘게 진료 현장에서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온 내과 전문의 박재현입니다. 그동안 60에서 70대 환자들의 기억력, 저하와 뇌 건강 문제를 중심으로 수천 건 이상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진료실에서는 반복해서 확인되는 충격적인 공통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하려 합니다. 약도 아니고 수술도 아니고 돈 많이 드는 치료법도 아닙니다. 단 하나, 여러분이 매일 아무 생각 없이 집어드는 그 견과류가 어떻게 기억을 무너뜨리고 뇌세포를 파괴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입니다. 좋은 줄 알고 건강식이라고 믿고 수십 년 동안 먹어온 그 음식이 사실은 기억상실로 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오늘 알게 되는 분과 5년 뒤에 알게 되는 분의 미래는 완전히 갈립니다. 지금 이 기준을 바로잡으면 100세까지 치매 없이, 뇌졸중 없이 내 이름과 내 가족과 내 인생을 또렷하게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이야기를 흘려듣는 순간 70대 후반부터 기억이 흐려지고 병원 침대 위에서 왜 이렇게 됐는지 후회하게 됩니다. 오늘 영상 하나로 여러분의 뇌는 100세 장수 코스로 들어섭니다. 저는 이 말을 감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 눌러두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의 뇌 건강을 지켜줍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적 있으십니까? 사람 얼굴은 분명히 아는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는 경험, 방금 하려던 말을 입에 올려놓고도 멍해지는 순간이 점점 늘어나는 느낌. 많은 분들이 이걸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나만 그런 건 아니겠지 하고 넘깁니다. 하지만 기억력 저하는 어느 날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매일 먹는 음식 중 딱 하나 좋은 줄 알고 먹던 그것이 조용히, 아주 천천히 기억을 훔쳐가면서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아무 의심 없이 드시던 그 견과류가 사실은 뇌세포의 만성염증을 일으키고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믿기 힘들지만 이것이 제가 진료실에서 반복적으로 목격한 현실입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서 만난 73 김영수 어르신이 바로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이분은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사셨고 퇴직 후에도 규칙적인 생활을 유지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산책을 나가고 견과류 한 줌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건강관리의 모범이었습니다. 특히 땅콩을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텔레비전 건강 프로그램에서 견과류가 뇌에 좋다, 혈관에 좋다는 말을 듣고 큰 통으로 사다 놓고 매일 아침 커피와 함께 드셨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시작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땅콩이 언제 볶았는지도 모르고 얼마나 오래 보관됐는지도 확인하지 않은 가공 땅콩이었다는 점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구입해 몇 달씩 상온에 보관하며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며 매일 드신 그 땅콩이 사실은 어르신의 뇌를 조금씩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어르신의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신문을 읽어도 글이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사람 얼굴은 아는데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아요.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자꾸 까먹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일반적인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상세한 검사를 진행하면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치매라고 부를 단계는 아니었지만 뇌 안에 만성 염증 신호가 분명히 잡히고 있었습니다.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고 MRI 영상에서 해마 부위의 활성도가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습니다. 해마는 기억을 저장하고 불러오는 뇌의 핵심 부위입니다. 이 부위가 손상되면 새로운 기억을 만들지 못하고 과거 기억도 점차 흐려집니다. 원인을 하나하나 같이 정리해 보다가 결국 범인이 드러났습니다. 매일 아침 드시던 그 땅콩이었습니다. 도대체 땅콩이 어떻게 뇌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릴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땅콩의 성분 구조에 숨어 있었습니다. 땅콩은 기름 함량이 아주 높은 견과류입니다. 지방 함량이 5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공기, 습기, 온도 변화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이미 볶아놓은 땅콩, 껍질을 벗겨놓은 땅콩, 대용량으로 오래 보관된 땅콩은 곰팡이가 생기기 쉬운 최악의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땅콩에 곰팡이가 생기면 아플라톡신이라는 독소가 만들어집니다. 이 독소는 세계보건기구에서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물질입니다. 간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사실 간만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아플라톡신은 혈류를 타고 온몸을 순환합니다. 당연히 뇌로도 올라갑니다. 뇌혈관 장벽을 통과해 뇌세포 사이로 침투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독소가 바로 쓰러지게 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마치 집안 벽 속의 습기가 차서 곰팡이가 번지는데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증상은 아주 천천히 교묘하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깜빡깜빡하는 정도입니다. 열쇠를 어디 뒀는지 찾고 약속 시간을 헷갈리고 이름이 바로 떠오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치매는 아니라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뇌 안에서는 이미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해마와 전두엽에 염증 물질이 쌓이고 있습니다. 신경세포 간 연결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뇌세포막이 손상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눈에 보이지 않게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5년, 10년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늦습니다. 뇌세포는 한번 죽으면 재생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런 의문이 들 것입니다. 땅콩을 무조건 끊어야 하는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땅콩을 완전히 끊거나 아니면 계속 먹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조건 끊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허용하느냐입니다. 절대 피해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미 볶아놓은 상태로 몇 주, 몇 달씩 상온에 보관된 땅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대용량으로 사서 집에 두고 오래 먹는 경우가 바로 이에 해당합니다. 둘째, 껍질이 벗겨진 채로 판매되는 땅콩입니다. 껍질은 땅콩을 보호하는 자연적인 방어막입니다. 이게 벗겨지면 공기와 습기에 직접 노출되고 산패가 빨라집니다. 셋째, 씁쓸한 맛이나 퀴퀴한 냄새가 나는 땅콩입니다. 이미 상한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이상한 맛이 나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말고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 땅콩 한 봉지보다 훨씬 비쌉니다. 넷째, 색깔이 변하거나 곰팡이가 눈에 보이는 땅콩입니다. 이건 당연히 먹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곰팡이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아플라톡신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수준에서도 생성됩니다. 자, 그럼 땅콩 대신 다른 견과류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땅콩을 끊었다고
아몬드나 캐슈넛, 마카다미아를 하루에 한 움큼씩 드시는 겁니다. 땅콩보다 비싸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뇌 건강에는 좋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뇌에 좋은 견과류는 종류보다 양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기름을 좋아합니다. 뇌세포막은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신경 전달 물질도 지방을 재료로 만들어집니다. 적절한 양의 좋은 지방은 뇌 기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과한 기름은 염증으로 바뀝니다. 특히 오메가6 지방산이 과다하게 들어오면 체내에서 염증 물질로 전환됩니다. 아몬드, 캐슈넛, 땅콩 모두 오메가6 비율이 높습니다. 반면 뇌에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은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은 항염증 작용을 하고 뇌세포막을 보호하며 신경세포 간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합니다. 연구 결과 오메가3 섭취량이 높은 사람은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하나 권하는 견과류는 호두입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호두 한 개에는 약 2.5g의 오메가3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연어 한 토막에 맞먹는 양입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호두가 좋다고 해서 하루에 10개, 20개 먹으면 안 됩니다. 하루에 반쪽에서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호두도 지방 함량이 60%가 넘습니다. 아무리 좋은 지방이라도 과하면 소화 부담이 되고 체내에서 산화되면서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또한 칼로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호두 한 줌은 밥 한 공기 칼로리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바로 이 원칙을 따랐습니다. 견과류를 완전히 끊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준을 명확하게 바꿨습니다. 매일 아침 먹던 땅콩 한 줌을 호두 반쪽으로 바꿨습니다. 그것도 아침 식사 직후에만 먹었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어르신도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석 달째부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사람 이름이 좀 더 빨리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신문 기사를 읽어도 내용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확실한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약속 시간을 잊어버리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장을 보러 가서도 뭘 사야 하는지 명확하게 기억했습니다. 아내분도 변화를 느꼈습니다. 당신 요즘 말기가 빨라졌어. 예전엔 같은 말 서너 번 해야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는 제 뇌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이 들면 다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달라지더군요. 정말 달라졌습니다. 재검사 결과도 놀라웠습니다. 뇌 염증 수치가 정상 범위로 떨어졌습니다. 해마 부위 활성도도 개선됐습니다. 인지기능 테스트 점수가 15점이나 올랐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독을 끊으면 회복하고 휴식을 주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견과류를 먹는 시간도 뇌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견과류는 절대 밤에 먹으면 안 됩니다. 이유는 우리 몸의 대사 리듬과 관련이 있습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 모드입니다. 먹은 음식을 에너지로 바꾸는 데 집중합니다. 지방도 효율적으로 분해되고 활용됩니다. 하지만 밤에는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됩니다. 소화와 대사 기능이 느려집니다. 밤에 먹은 기름은 제대로 분해되지 못하고 혈액에 떠돕니다. 중성지방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상태로 잠들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느려집니다. 뇌세포는
산소와 영양분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밤에 섭취한 지방이 뇌에서 염증 물질로 전환되기 쉽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저녁 늦게 고지방 음식을 먹은 그룹은 아침에 같은 음식을 먹은 그룹보다 염증 수치가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따라서 견과류는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 식사 직후에만 먹어야 합니다. 그것도 소량만 먹어야 합니다. 김영수 어르신도 이 기준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녁에는 절대 견과류를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의 놀라운 회복으로 이어진 겁니다. 여러분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뇌는 놀라운 회복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력에도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뇌세포 손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기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뇌는 전혀 다른 길로 갑니다. 매일 먹던 땅콩 한 줌을 호두 반쪽으로 바꾸는 것, 그것도 아침에만 먹는 것, 오래된 견과류는 과감히 버리는 것. 이 3가지만 지켜도 10년 뒤 여러분의 뇌는 달라져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준을 무시하고 계속 같은 습관을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5년 뒤 어느 날 갑자기 가족 이름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집 주소를 잊어버립니다. 방금 먹은 식사 메뉴가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때 가서 병원을 찾지만 이미 늦었다는 말을 듣습니다. 치매 진단을 받는 순간부터는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유일한 답입니다. 그리고 그 예방은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먹느냐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꼭 기억해야 할 3가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좋은 줄 알고 먹던 음식이 뇌에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땅콩, 특히 오래 보관된 볶은 땅콩은 아플라톡신 독소를 만들어냅니다. 이 독소는 간뿐만 아니라 뇌세포를 공격하고 만성 염증을 일으킵니다. 둘째, 견과류는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제대로 적당히 먹어야 합니다. 호두가 가장 좋지만 하루 반쪽에서 한쪽이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은 오히려 염증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에만 먹어야 합니다. 셋째, 이 기준을 지금 바꾸는 사람이 100세까지 치매 없이 삽니다. 뇌는 회복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회복의 기회는 지금입니다. 5년 뒤엔 늦습니다. 여러분은 평생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자녀 교육비를 대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뇌를 위해 기준을 조금만 바꾸십시오. 단 하나, 매일 먹는 견과류 습관만 바꾸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병원 침대 위가 아니라 가족 식탁에서 웃으며 이야기 나누는 100세 어르신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손주들과 함께 밥을 먹으며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가족들과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만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이름과 내 인생을 또렷하게 기억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앞으로도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견과류를 주로 드시고 계신지 혹은 이 영상을 보고 바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기억과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아직도 위험한 음식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정보를 나눠주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가정 주치의였습니다. 감사합니다.